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보내드리는 KCBS 초대석 이필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상화 보험사의 사장님을 모시고 보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저희 티타임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들어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사장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박상화 보험사입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에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사장님. 지금 보험을 여러 해 동안 하고 계시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또 이것을 잘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해 들어서 2021년에 특별히 메디케어 관련된 사항 중에서 변경된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험업계에서 오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로 21년이 됐는데,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매해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점점 더 부끄러워진다.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분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그 조그만 것만 보게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걸 갖다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메디케어에 관한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큰 방대한 분야예요. 이 분야에서도 특별히 지금 메디케어 절약 부분, 이게 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터치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말씀만 이렇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질문하신 내용이 메디케어 변경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메디케어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많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2020년이 저희들이 한테는 사라진 한 해였다. 아마 역사에서도 2020년은 사라져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많은 분들께서 팬데믹으로 되게 그냥 머물러 계셨고 회사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정부 자체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따라서 숫자만 바뀌었을 뿐 특별히 어떤 변경사항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근접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2021년에 관련되어서 좀 변경된 것들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뭐 크게는 변경 안 되셨다 그랬는데 뭐 플랜이랄지 금액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20년도,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플랜 F를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55년생 이후생들, 그러니까 55년, 56년, 57년, 이런 분들께서는 플랜 F, 여태까지 좋아하시던 플랜 F가 있었는데 그거는 더 이상 가입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법이 그렇게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플랜 F를 대처할 수 있는 플랜 G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G요. 바로 아래 단계예요. 근데 이 플랜 F하고 G하고 차이는 파트 B 디덕터블 요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내시면 되니까 뭐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금액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하고 다르게 파트 B 디덕터블이 203불. 물론 파트 B 보험료가 약간 상승했어요. 근데 그나마도 별로 크게 바뀐 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48불 50전이니까 매월 이 정도라 그러면 거의 뭐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니까 이것도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트 B에 관한 것들 요거가 저희들 눈에 띄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업무를 매일 하시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실 때 이제 보험업이니까, 그러니까 보험 사무실이니까 뭐 메디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푸드 스탬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 그러니까 보험 전문가라고 하면은 물론 이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사 들의 영역이지 저희 그 보험사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냥 컨설팅만 해드리지 실질적으로 직접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가 오늘 그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메디케어 세이빙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메디케어 세이빙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medicare.gov를 방문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딱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QMB, SLMB, QI, 그다음에 그 QDWI 이렇게 하고 요 네 가지의 그 구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엑스트라 헬프를 더 집어넣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게 이 정해지는 부분이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바로 그 소득 수준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정리하다 보면은 그 순서가 QMB, SLMB, QI, Extra Help, 그 다음에 QDWI는 그 Disability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서 받는 보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른 거지만 어찌됐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금액들이 이게 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여러 가지 좀 그럼 그 나누는데 소득 하나만 이렇게 딱 그 말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소득에다가 거기에 그 또 재산이 또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런 걸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걸 등급을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등급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용어들이 많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금액 같은 거는 우리가 또 한 번에 기억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 QMB부터 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QMB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메디케이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65세 넘으신 메디케어 수혜자분들께서는 저희들이 듀얼 베네핏이라고 그래요. 듀얼이란 건 더블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메디케이드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QMB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소득을 두 가지로 나눠요. 물론 그 65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도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와 그 다음에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그 부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싱글하고 메리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싱글인 경우에는 한 달 소득 기준을 했을 때 1,085불이 됩니다. 84불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1,457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한이 있는 게 그 자기 자산이 또 제한이 있어요. 소득이 딱 거기에 맞는다고 해서 자기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은행 통장에 100만 불이 있어. 당연히 드리지 않겠죠. 근데 이게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니고
7,860불 미만이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 뭐 통장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다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허다못해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참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거기다가 꺼내서 보여주고 나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두 부부인 경우에는 이게 11,800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메디케이드 이거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보상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다 돼. 뭐 나는 병원에 갔을 때 뭐 특별히 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저희들이 보통 코페이라고 얘기합니다. 코페이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디덕터블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내실 게 없으시게 되는 거예요. 뭐 이머저시 가셨다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 가셨다든지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것들 이렇게 뭐 하셨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약은 약간씩 내요. 뭐 일부씩 낸다든지 뭐 조금씩 내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외에 병원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거의 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파트 B 보험료 아까 제가 148불 50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 역시 보상을 해드립니다. 예. 설명을 다음 그러면 예. 다음 단계는 SLMB. 요거는 그거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QMB처럼 이것저것 다 보상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역시 그 메디케이드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건 소득 수준이 1,294불 싱글인 경우에요. 그리고 메리드인 경우에는 1,744불 월 소득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파트 B 정도뿐이 보조를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매월 나라에다가 연방정부에다가 내야 되는 그 돈 148불을 갖다가 보조해드리거든요. 뭐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QI가 또 마찬가지로 또 그 파트 B 디덕터블을 갖다 신청해 주는데 요거는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1,456불. 이게 보시면요. 아주 조금 애매모호하게 금액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애매모호하다는 건요. 잘 받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부에서 요거는 받기 힘들 거야 해가지고 딱 그 기준을 딱딱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만 높으면 다들 그냥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씩 그 위에다가 놨기 때문에 못 받아요. 참 묘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받지 못한다. 예, 파트 B 디덕터블. 근데 이 경우에는 QI인 경우에는 매년 신청하셔야 돼요. 매년 또 물어봐요. 되냐 안 되냐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QMB나 아니면 SLMB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그대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다르게 매년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셔도 그대로 그냥 나가는데 요즘에 간혹 그 소득이 막 차이가 날 때가 있거든요. 은퇴를 하셨지만 뭐 가령 저희들이 그 실업자 수당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갑자기 이게 소득이 늘어나 버려요. 되려 실업자 수당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늘어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실업자 수당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배우자하고 합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자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배우자 그 소득이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실직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라에다가 실업자 수당을 갖다가 unemployment 그 베네핏을 신청을 해요. 거기다가 또 올해는 또 얹어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이 받으세요.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갖고 되려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메디케이드에서 쫓겨나셔요. 지난해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되려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거꾸로 늘어나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다가 쫓겨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냥 일반 보험을 갖다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메디케이드를 쫓겨나시면서 쫓겨났다니까 제가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요. 메디케이드에서 거부돼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터미네이트 된다고 저희들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 뒤로 본인이 그 다음에 곧바로 30일 안에 뭔가를 갖다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취하지를 않으신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꼭 무슨 변동 사항이 생기고 그러면은
꼭 그 다음번에 보험을 또 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QI까지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엑스트라 헬프예요. 이게 그 메디케어 세이빙 플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네 가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QI보다 약간 높으신 분들, 그분들이 그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것들을 다 받으시면요, 대부분 다 그 엑스트라 헬프는 자동으로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 헬프 이거는 등급이 있어요. 5등급으로 나눠지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그 등급으로 탁탁 나눠지기 때문에 아주 저소득층과 아니면 약간 저소득층과 그거보다 약간 위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칼라로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5등급으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소득이 한 달에 싱글인 경우에 1,595불, 그 다음 메리드인 경우에는 2,155불 정도면 된다. 요거는 완전히 메디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때 뭐 특별히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까다로운 게 없어요.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청하시게 되면 1년에 맥시멈 5,000불까지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그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그러니까 SSA에서 베네핏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도 SSA에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주정부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연방정부에 신청한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시면 되겠고 5,000불 정도까지 해드린다. 근데 5,000불이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DWI는 제가 그냥 생략할게요. 왜냐하면은 디서빌리티 판정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비록 일을 하고 계시는데 디서빌리티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 40 쿼터라 그러죠. 40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파트 A가 보험료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조해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4,339불 이 소득이 있더라도 싱글인 경우에 그래도 이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아이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스펜 다운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스펜 다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 그 많은 분들께서 스펜다운을 신청하고 계세요. 스펜다운을 신청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스펜다운은 쉽게 설명하면은 나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메디케이드의 수준까지 내가 낮춰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메디케이드보다 약간 오버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그 인컴을 갖다가 나라에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정부에다가 그걸 보험료 형식으로 내는 거예요. 가령 나는 200불, 나는 250불을 갖다가 내고 그 대신 파트 B 디덕터블을 갖다가 받겠다. 뭐 그 밖에 기타 등등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스펜다운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결국은 보험료가 동반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홈케어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홈케어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받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롱텀 케어라는 게 있거든요. 롱텀 케어 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홈케어를 신청하시게 되면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돼요. 하루에 200불에서 300불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본인이 부담하시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셔서 주정부에서 그 보조를 받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청하시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혜택을 좀 받아야 되니까. 해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파트 B 디덕터블 148불 50전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실제로 하시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계속 돈을 써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걸 하시지만 그런 게 아닌 거라면은, 가능하시면은 그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험을 이렇게 선택하고, 네. 보험을 들거나 할 때 굉장히 전문가들과 사실은 잘 좀 의논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험으로 전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 뭐, 여태까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메디케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정부에서 이걸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범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득 수준하고 관계없이 그 보험으로 절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은 아시다시피 그냥 그 플랜 자체가 그냥 그 모든 걸 다 그냥 보상해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대부분 다 보상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2006년도에 그 발표된 플랜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플랜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보험료를 받지 않는데요. 뭐 H로 시작하는 회사, B로 시작하는 회사, A로 시작하는 회사, 그리고 뭐 U로 시작하는 회사, 이런 제가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정 회사를 갖다가 선전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걸 갖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런 회사들이 어드밴티지 플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어드밴티지 플랜은 Medicare Advantage with the Prescription Drug Plan이라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MAPD, 뭐 그냥 MA,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파트 C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공짜 플랜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험료가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짜 플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내신 그 평생 메디케어 텍스를 내신 걸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료 플랜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그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분들께서 그 평생 내신 미국에서 세금 내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플랜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절약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보험료가 없으니까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좀 곤란해요. 그렇지만 병원에 자주 가시지 않으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병원은 저희들이 한국말은 병원이라고 그러지만 보통 병원이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 사무실을 방문하는 거예요. 병원은 입원을 하신다든지 수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받는 경우에 저희들이 병원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정도 1년에 한 4차례 내지는 한 뭐 8차례 정도, 그러니까 주치의 사무실에 4번 가시고 전문의 사무실, 보통 안과 정도를 많이 가세요. 안과나 아니면 당뇨 전문의를 만난다든지 기타 무슨 본인들이 갖고 계신 질환 때문에 몇 번을 정기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어드밴티지 플랜을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한번 이렇게 권해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은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을 갖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크게 HMO 그리고 PPO라는 네트워크로 또 나눠놨어요. 많은 분들이 PPO를 더 좋아하세요. HMO는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은 그 주치의를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거기서 꼭 리퍼럴을 받아서 전문의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건 난 싫다. 난 그래서 PPO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플랜이든 저런 플랜이든 간에 거기에는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낮아요. 그리고 대신 코페이가 존재하는데 그 코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치의 대부분 가실 때 그냥 보험료 내지 않으세요. 따라서 코페이 내지 않으시고 전문의를 만날 때는 코페이를 조금 내세요. 내셔가지고 뭐 작게는 한 25불에서 많게는 뭐 한 4, 50불까지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를 지불하시는 것보다는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계시는 분이나 메디케이드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시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아무것도 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약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절약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는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보험은 그 전문적인 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자세하고 세밀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좀 방문하고 전문가들 뵙고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이런 귀중한 정보들인데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2021년도는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다. 2021년도와 다른 뭐 거의 같은 룰을 따르고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메디케어가 61세부터 뭐 받기 시작한다,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그냥 계획이고요. 상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기대를 갖지는 마세요. 드리면 다행이고 아마 지금 그 연세에 속하시는 분들께서는 maybe 65세가 될 때쯤 되셔서 그때 그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분들께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있으신 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께는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어요. 65세 미만에. 그 오바마 케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65세 미만 분들께서는 그것으로 혜택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65세 이상 되신 메디케어 수혜자분들께서는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은 변경된 것이 거의 없고 그냥 단지 바뀐 것들은 그냥 숫자, 보험료가 약간씩 바뀌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너무 일찌감치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셔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메디케이드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담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여러분들의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있는 당시에 아니면 재산이 있을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셔가지고 그래 막 뭔가를 쓰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나중에 그 집을 이제 필요 없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두 부부가 다 널싱홈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정부에다가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룰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셔야지 그냥 무료로 받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받겠다 하고 지금부터 신청하셔가지고 그냥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그런 좀 뭐 황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오늘의 말씀의 정리의 부연 설명을 또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이게 보내면서 코로나라는 이런 2020년도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됐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됐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설, 의료 기구가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곳도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낄 정도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도 미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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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